아이들이 뭔가 그림을 그리거나 뭐 이럴 때 보면은 유독 못 그리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예전에 임금의 초상화를 그릴 때 네네. 어용이라고 그러죠. 네네. 그 임금의 얼굴에 마지막 순간에 그 활용 점점이 결국은 눈동자를 그리는 거래요.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가 이제 자기가 못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부탁했을 때 과연 이 아이가 정말 못한다 생각하는 것을 뚫고 나가는 거, 이것이 결국은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성장하는 것인데, 우리가 보통 그거를 회복 탄력성이라는 좀 어려운 말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은 회복 탄력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 섬에서 있었던 연구를 이야기를 많이 해요. 카우아이 섬이라는 곳인데요. 카와이? 카우아이. 카우아이. 카우아이 네. 섬인데 이거는 하와이 군도에 속해 있는 섬이에요. 굉장히 가난한 섬이고요. 그 섬 안에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 마약 중독자, 정신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연구를 할 때 1950년대에 시작했어요. 55년도에 태어난 신생아들 830명을 뽑아서 그 아이들을 30년 동안 종단적으로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 특별히 고위험군에 해당된다 하는 200여 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죠. 종단적인 연구로 데이터를 모집한 거를 200여 명에 걸쳐서 이제 분석을 했는데, 우리가 예측하기는 이 아이들이 전부 다 부모와 같이 범죄자, 사회 부적응자, 내지는 정신질환자가 되어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 70여 명은 너무 도덕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고 사회에 잘 적응하고 잘 사는 아이로 성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의 공통점이 뭔가 추적을 해보니까 그 부모, 내지는 이모, 고모, 내지는 그 삼촌, 내지는 옆집의 아저씨, 옆집의 아줌마, 내지는 교회 목사님 등등, 그 아이들에게 최소 1명 이상의 이 아이들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어른이 있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역경 속에서도 정말 이 환경 속에서는 이 아이들이 범죄자가 되어도 의심할 바가 없는 환경 속에 살았지만, 이 아이들이 그래도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을 갖고 정말 올바르게 꿋꿋하게 잘 자라날 수 있었던 거는 한 명의 지지하는 어른이었던 거예요. 이거는 되게 이제 시사하는 바가 커요.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이 뭐냐, 그걸 한번 알아보면, 우리가 이제 고무줄 같은 경우 이렇게 쭉 늘렸다가 탁 놓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잖아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탄성이잖아요. 그 탄성과 같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아이가 있어야 되는 바람직한 자리로 되돌아가는 거, 그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련 속에서도 아이가 꿋꿋하게 잘 살아날 수 있는 것,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환경을 유리한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것들을 포괄적으로 회복 탄력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회복 탄력성이 꼭 필요하고 왜 중요한가 하면,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 환경 속에서 항상 편안하고 승리하는 상황만 맞이하는 건 아니거든요. 좌절이 되어지고 역경이라고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는 초등학교 아이들도 친구 사이에서 자기만 혼자 외롭게 왕따 당하면서 죽고 싶다고 괴롭다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이 아이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는 이 회복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회복 탄력성이 결국은 아이가 겪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내지는 친구 관계,
이런 것으로부터 다시 자기를 추스리고 일어나서 무엇인가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내적 힘이 작동되어지는 지점은 이 회복 탄력성이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회복 탄력성이 낮은 아이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요, 모든 면에서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별로 이렇게 정서적인 감동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뭔가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것이 없고, 그 다음에 항상 하는 얘기가 좀 날 좀 내버려둬 봐, 난 너무 괴로워 하는 말을 해요. 그리고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기가 잘못했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안 나왔거나 어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아이들은 그걸 뭐라 얘기하냐면 실패로 생각해요. 실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실수라고 생각할 때는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실패는 성공하지 못한 상태의 결과인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의 특성들은 이런 특성들이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아이들이 회복 탄력성을 높일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아까 얘기했듯이 한 명의 지지하는 성인, 그 성인이 부모님이 되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이들은 그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로 성장을 하겠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정말 그 개인적으로 그 회복 탄력성을 갖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그래서 이 지원할 때 하는 방법이 부모님들이 개인적으로 그 아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반응해 주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아이가 성장할 때 좀 성장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플러스 원 티어리라고 해서 한 단계 높은 것을 하는 거, 그때 부모가 도와줘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거, 그 다음에 발달하는 상황 속에서 어려움이, 새로운 환경을 딱 만나거나 역경을 만나면 처음에는 좌절을 하죠. 좌절을 할 때 내가 여기 너를 위해서 있다 하는 완충지대 역할을 해주시는 거, 이 역할을 해주시면 이 아이가 정말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높은 아이들의 경우는 특징이 또래 친구들하고 관계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유념해야 될 건, 친구들이랑 노는 시간을 아까워하지 말아라. 많이 놀이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놀이할 때 비로소 회복 탄력성이 커지기 때문에 후에 학습 성취도가 높아진다. 그러니까 공부를 열심히 잘하려고 하면 친구들하고, 이게 좀 먼 얘기 같지만 사실은 아이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또래 관계가 좋은 아이들은 그 회복 탄력성이 높고, 회복 탄력성이 높으면 학업 성취도가 좋아지니까 공부 잘하기를 원하면 친구들이랑 놀려라. 그런 것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부모와 교사하고도 아이들 관계가 좋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께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일관된 양육 방침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진행을 하셔야 되고, 아이들을 평가하는 상태에서의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 끝까지 사랑하는 사랑을 하시는 것이 아이들을 회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방법이다. 그래서 오늘은 공부를 잘하기를 원하면 아이들과 열심히 놀려라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시간을 마쳐볼까요? 회복 탄력성은 부모가 되게 쉽게 키워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결국은 또 저희 몫이네요. 그렇죠. 부모님의 몫이네요. 네. 모두가 화이팅해서 우리 아이 자존감, 회복 탄력성 높여보도록 하시죠.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입니다.